네, 동시효과 구간입니다. 현재 양시장 지수 먼저 보겠습니다. 약보합권에서 출발 앞두고 있습니다. 미증시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우가 아주 약간 올랐을 뿐 나스닥이 1% 넘게 밀려 내려갔는데 우리 증시도 이런 기술주들 약세에 충격파 약간은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양호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피로감도 함께 있는데요. 약보합권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많이 밀리지는 않으니까요. 0.18% 하락하면서 코스피 지수 2610.89포인트 정도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전거래 종가 대비로는 5포인트 정도 하락하면서 오늘장 4거래일 만에 쉬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610포인트. 그래도 5일 이동평균선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출발할 것 같아요. 2600선에 딱 5일 이동평균선이 현재 기준으로는 놓여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약간은 5일 이동평균선과 거리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의 상승 탄력이 그동안 상당히 눈부셨죠. 오늘장 7거래일 만에 쉬어가나요? 어제도 1% 넘게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장 약보합권 0.13%, 1포인트 정도 밀리면서 879.55포인트 선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880선을 넘어섰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안착을 하느냐 아니면 꺾이느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동시효과 구간만 봐서는 지수의 향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거의 움직임이 없으니까요. 다음은 종목별로의 움직임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대체적으로는 하락이 약간 더 많은데 비등비등합니다. 큰 차이 없이 9대 10 정도, 10 하락하는 종목이 약간은 더 많은 이 정도의 수준으로 4.5 대 5.5 정도의 비율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장 강한 출발 앞두고 있는 종목군들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좀 주고받는 강도가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물가가 다시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미래생명자원 오늘장에서 10% 정도 오름세로 출발 앞두고 있고요. 한일사료도 한 10% 정도 상승으로 호가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의 뉴스라면은 뭐 상한가 부근 혹은 20%가량의 급등이었는데 워낙에 좀 반복되는 이슈다 보니까 종목군들 민감도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탑 7% 정도 오르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누보나 뭐 팜스트리트 쪽 그리고 고려산업, 신송홀딩스, 효성 OMB 일단 그룹핑은 되는데 탄력은 5에서 10% 정도 사이에서의 움직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쪽 곡물 비료 사료가 가장 강한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종목으로는 엔터 파트너즈라는 업체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정을 알려드립니다. 6월 8일 목요일입니다. 국내 증시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 신규 상장하는 데뷔전 치르는 종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소비자이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화장품 업체입니다. 마녀공장 신규 상장합니다. 청약 경쟁률이 좋았습니다. 1,800대 1이었는데요. 그래서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을 초과한 가격 16,000원의 공모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2배 오른 가격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더블의 상한가 일명 따상 을 기록하게 될 경우에 최고 가격은 41,600원, 마녀공장 신규 상장 일정이 있고요.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될 부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수급적인 변수 그 어느 때보다도 좀 더 면밀히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증시 출발 상황 확인해보죠. 조세영 캐스터. 네, 간밤 미증시가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역시 소폭의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0.22% 하락하면서 약보합권 부근에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전일 종가 대비로는 약 5포인트가량 내리면서 2,609포인트 선 지나가면서 약보합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도 7거래일 만에 조정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장 0.33% 하락하면서 877포인트 선 소폭의 약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코스피 시장 쪽으로는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1%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흔들리는 가운데 코스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짙게 나오고 있고요. 현재 개인과 기관의 매수 물량 나오면서 소폭의 약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짙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개인만이 순매수하면서 하방 압력을 방어하고 있는 모습 띄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업종별 동향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 분위기가 조금 더 강한데요. 그 가운데 건설 섹터가 0.8%가량의 약세 출발하고 있고요. 서비스 업종, 종이 목재 나란히 0.6%가량의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기전자 섹터 0.5%가량 하락세 띄고 있고요. 또 증권 섹터 역시 0.4%가량 밀리면서 약세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가장 눈에 띄게 탄력을 보이고 있는 섹터가 운수창고 섹터인데요. 0.46% 오름세 띄고 있고요. 또 보험업종, 기계업종, 또 음식료품 섹터 역시 강보합권에서 등락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0.3%가량의 약세를 띠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대체로 약세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종목군들 연달아 좀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0.4%가량 낙폭을 키우고 있고요. SK하이닉스 동반해서 0.4%대 약세 띄고 있습니다. 그 밖에 어제 국내 증시에서는 2차전지 관련 섹터들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LG에너지솔루션 0.6% 하락하면서 60만 원 선 이탈 위협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LG화학, 삼성 SDI 일제히 약세를 띠고 있지만 낙폭은 다소 제한적입니다. 현재 두 종목 모두 약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차, 기아 같은 완성차 종목군들도 오늘장 하방 압력 받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0.8% 하락하면서 19만 4,7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또 기아 역시 1% 가까이 하방 압력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혼조 양상 띄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어제장에서 좀 에코프로가 한 달 만에 60만 원 선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시 한번 조정받으면서 0.6%가량 약세 띄고 있고요. 에코프로 BM이 현재 강보합권 부근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F 오늘장 1.2% 가까이 밀리면서 오늘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 가운데 가장 크게 하방 압력 받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 27만 6천 원 부근 등락하면서 가장 크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 같은 제약바이오 섹터들 오늘장 시세가 좋은 모습인데요. HLB가 현재 0.5% 상승하면서 37,200원 구간 등락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모두 0.6%에서 7%가량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카카오게임즈 0.2% 강보합권 부근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고요. 펄어비스 0.2% 가까이 밀리면서 오늘 게임주 종목군들 사이에서 차별화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출발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움직이는 종목군들 지금 지수는 약보합권이어서 종목에 더 눈길이 가실 텐데요. 어느 정도 알려진 뉴스에 반응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먼저 곡물 쪽 강하고요. 그리고 또 대유 그룹주들 SK 시그널, 이 미국의 충전, 전기차 충전 사업 본격화하는데 여기에 따른 겹불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대유 그룹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에서는 이 카포테이먼트, 카인포테이먼트 관련해서 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쪽도 자율주행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또 현대차가 손을 잡았다라는 내용 영향 미치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이 또 건설 중장비 쪽 괜찮고요. 그리고 의료 장비 쪽, 의료기기 쪽, 미용 의료기기나 아니면 치과치료기기나 이쪽으로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도 마녀공장 오늘 신규 상장했는데 여기에 따라서 같이 좀 조명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특징주 보겠습니다. 어떤 쪽부터 볼까요? 조수영 캐스터? 네, 이미 기사로 좀 많이 접하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화두로 오르고 있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남부의 헤르손주 댐이 붕괴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원인은 현재까지 밝혀지진 않았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측 양측이 상대 측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홍수가 발생하게 되면서 주변 흑해 생태계는 물론 또 농경지에도 타격을 좀 미칠 예정인데요. 이렇게 다시 전 세계적인 식량난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오늘 곡물, 사료, 비료 관련 전반적인 섹터가 좀 강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한일 사료가 10% 가까이 가장 눈에 띄는 탄력을 보이고 있고요. 미래생명자원, 한탑, 일제히 신고가 경신하면서 강세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오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슈 같이 체크해보시면서 시장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지 못한 소식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쪽에서의 댐 붕괴로 인한 여러 가지 피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구하는데 기계는 수십 년이 걸리겠다라는 외신들의 보도까지 다소 좀 막막한 상황인데요. 여기에 곡물주들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봤는데 그때면은 한 종목쯤은 상한가를 가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강하긴 한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 그래요? 예전에는 상한가 정도 가 있어요? 예전에는 급등이 나오면 이것보다 더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뭐 미래생명자원은 한 8% 오르고 있고 한일사료도 역시 뭐 한 7, 8% 오르고 있는데 저는 이것도 상당히 좀 강하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댐 폭격 소식에 지금 곡물 가격이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실제로 곡물 가격이 좀 들썩이고는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은 저는 이런 주식들은 항상 어떤 뉴스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뭐 거의 7, 8% 오른 거를 뭐 따라 사야 되느냐?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지금 결국에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뭐 색다른 것도 아니고 뭐 댐 폭격이야 어떻게 전쟁을 하다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물론 곡물 가격이 움직이니까 이런 주식 움직이는데 저는 일단은 그냥 저 같으면은 만약에 좀 매도하겠어요. 이런 뉴스 나왔을 때 매도를 하자. 네. 일단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그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곡물, 비료,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뭐 꾸준히 홀딩보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좀 정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최원수 전문가 의견 전달해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계속 강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쪽도 상당히 좀 강하고요. 그리고 또 오늘장에 이런 뷰노라든지 의료 AI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뷰노메드 딥카스라는 그 의료기기가 있나 봐요. 그런데 미국의 FDA 혁신 의료기기로 지정됐다. 업계 최초다. 이런 보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뷰노가 현재는 10% 정도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역시 오늘 52주 신고가 쓰고 있습니다. 이쪽 하면은 또 바로 루닛이 대장 역할을 해줬었는데 루닛 어제 15%나 올랐거든요. 오늘은 다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요. 대신에 또 뷰노 쪽에서 뉴스가 나오면서 상당히 강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루트로닉 보겠습니다. 루트로닉 이 종목도 신고가입니다. 지금 의료기기 쪽으로는 신고가 상당히 많습니다. 루트로닉은 3.6% 정도 오르면서 오늘까지 8거래일 연속된 상승이고요. 최원주 전문가 이 종목 추천한 지 일주일이 안 된 것 같은데 일주일은 좀 더 됐네요. 5월 30일에 추천을 했으니까요. 목표가 도달이 바로 됐습니다. 31,000원 설정돼 있었는데 오늘장 뚫어내면서 목표가 도달 추천한 이후에 하루도 안 빼고 계속 올랐네요. 루트로닉도 흐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치과 치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덴티움도 한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신고가 부근에서의 움직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료 AI, 의료기기 쪽, 미용 의료기기, 치과 치료 쪽 함께 좀 봐주세요. 일단 루닛하고 뷰노 이런 의료 AI 쪽은 저는 저 추세 되게 중요시하고 뭐 그런데 일단은 실적도 저는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이런 쪽은 실적이 안 나와가지고 일단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야 홀딩이고 솔직히 루닛 지금 10만 원 넘었는데 저는 뭐 이해가 안 간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가지고 있으면 홀딩이죠. 뭐 팔자는 의견은 아니고 기술적으로 본다면 5일선이 꺾여 내려올 때쯤 한번 좀 매도 한번 해보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대신 뭐 루트로닉이나 그다음에 덴티움 이런 쪽은 실적이 받쳐주잖아요. 좀 다르게 이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덴티움이야 뭐 계속적으로 저는 좋다. 그런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루트로닉 같은 경우 뭐 이런 피부 미용 관련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뭐 미에 대한 관심 뭐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어 가지고 저는 이런 쪽이 계속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루트로닉 목표가 도달했는데 이 부분도 간략하게만 좀 짚어주세요. 일단 홀딩 하시고요. 뭐 일단 추후에 다시 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쪽, AI 쪽 물론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실적이 뒷받침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 최원주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다음은 화장품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마녀공장 신규 상장하면서 상당히 큰 관심을 받고 있고요. 따상이 약간은 좀 힘드네요. 이 종목 공모가가 16,000원에 형성돼서 시가기준가는 100% 오른 가격, 2배 가격 32,000원에 출발을 해서 4만원 살짝 넘어섰다가 지금은 좀 부침 과정 겪고 있습니다. 38,800원, 시가기준가 대비로는 21% 정도 오른 가격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화장품주들이 약간은 좀 들썩이는 모습인데요. 클리오라든지 제니,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보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도 한 2%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본느 보겠습니다. 본느가 한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면서 최근 들어서는 조금 사이즈 작은 종목 아이패밀리 SC 이 종목도 볼게요.
아이패밀리 SC도 추세적으로 이 종목도 계속 오름세 3월달 이후에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한 2% 정도 오르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전체적으로는 가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오늘 마녀상 공장의 움직임도 좀 봐주시죠. 마녀공장 때문에 뭐 지금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중소형 화장품사들이 지금 뭐 대형사들은 움직임이 별로 없고 최근에 이제 중소형사들은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오면서 특히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어떻게 보면 신호탄을 쐈죠. 그러면서 코스메카 코리아 급등을 하고, 저는 아무래도 저도 이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좋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에서 이제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면서 아무래도 뭐 대형사들, LG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퍼시피 이런 쪽의 화장품은 좀 고가이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뭐 와서 이제 마스크팩이나 뭐 색조 화장품 한두 개 사가지고 몇 개 사가서 나눠주는 거는 뭐 그래서 괜찮은데, 그럼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 실적은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괜찮습니다. 중소형 화장품주도. 일단 마녀공장 뭐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제가 뭐 잘 모르니까 예. 일단 뭐라고 말할 수는 없고, 뭐 일단 오늘 뭐 종가까지 흐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소 좀 특이 동향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대림 통상, 대림 비엔코 이쪽이 나란히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건설 기자재 쪽 그리고 욕실 쪽 도기 만들고 이런 업체인데 요즘 들어서 이쪽에 흐름이 있거나 뭐 뉴스가 있는 게 아닌데 갑자기 거래를 동반해서 대림 통상이 현재 상한가 들어가 있고요. 대림 비엔코 같은 경우도 거의 뭐 상한가 임박입니다. 27% 정도의 급등인데, 그래서 건설 쪽, 기자재 쪽으로 강한가 싶어서 하츠라든지 뭐 비슷한 업체들 이쪽 체크해 봤는데요. 그건 아닌 상황입니다. 이렇게 뭔가 급등을 하는데 재료는 딱 한눈에 안 들어오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요, 전문가? 이게 지금 대림그룹에 보면은 이게 화장실 도기, 쪽 맞아요. 그죠? 네네. 그거 아닌가요? 그런데 맞습니다. 갑자기 뭐 이유가 있나요? 지금 뉴스는 아직 뭐 검색을 못 해봐서 뜨는 거는 뭐 저도 찾아봤는데 없어요. 없어요? 네. 물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현재 뭐 간략하게 검색을 해봤을 때 나오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모르는데 급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가지고 있어야죠. 예, 일단은 좀 어려운 상황인데요. 시세 좀 내고 있어서 영문은 모르지만 그래도 오르면 좋으니까요. 좀 더 확실해질 때까지는 뭐 매수든 매도든지 간에 액션은 좀 자제를 하자라는 의견 주시네요. 그래서 지금 대림 그룹주들 쪽으로 강세 움직임, 대림 통상 그룹주들 쪽으로 강세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종목군들 조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제는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 강했고요. 그리고 테슬라 거의 뭐 10일 가깝게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는 뭐 필옵틱스 정도 2.5%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오히려 밀리는 종목군들도 좀 있습니다. LNF라든지 뭐 이쪽으로는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눈에 띄는 점은 2차전지 가운데서 전고체 키워드 가진 종목군들은 좋습니다. 석경 AT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전고체 배터리 하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먼저 좀 알려드렸을 것 같은데 오늘 급등이 나와서 먼저 좀 전해드릴게요. 석경 AT 이 종목이 2차전지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수혜주다라는 증권사의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내년에 신규 공장 증설을 통해서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내용 골자로 하고 있고요. 지금 정적 VI 발동돼 있습니다. 풀리면 상한가 들어갈 만한 호가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석경 AT 지금 상한가 도달 임박한 상황 보여주고 있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보겠습니다. 이 종목이 분할하고 신규 상장한 이후에 주가 움직임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된 상승, 현재 14%대 급등, 그래서 24만 원 터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단계 너무 많이 올라서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한농화성 보겠습니다. 한농화성도 4% 정도 오름세 보여주면서 다른 2차전지주들과는 괴리가 있습니다. 워낙에 뜨거운 전고체 배터리의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일단 뭐 석경 AT는 개별적인 이슈가 지금 나온 것 같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인적 분할로 지금 상장을 했고, 한농화성도 오늘 지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추세상으로는 뭐 계속 좀 들고 가봐도 되겠습니다. 좀 들고 가봐도 될 것 같고, 하지만은 조금 더 뭐 추세가 좀 안 좋아진다면은 분할 매도 관점에서 조금 빠르게 좀 대응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물론 이게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뭐 석경 AT 뭐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근데 석경 AT는 최근의 거래량보다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일단 만약에 윗꼬리가 좀 달리면은 일단은 좀 차익 실현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너무 전고체 배터리 일단은 너무 앞서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좀 매도하고 매수하고 좀 단기적으로 좀 병행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석경 AT 그리고 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을 비롯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 알아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건설 중장비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인프라코어 이 종목이 2% 정도 오르면서 11,000원 선 넘어섰는데요. 지난 4월에 제시해 주셨던 이 종목입니다. 그런데 2차 목표가 오늘 도달이 나온 상황이에요. 2달 정도 보유했는데 현대 인프라코어 꾸준히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그 밖에도 현대건설기계가 지금 탄력이 좋습니다. 5%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두산밥켓은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진성TC 이 종목도 보겠습니다. 현재 진성TC도 상승 움직임 보여주는데요. 한 1.5% 정도의 상승권대 움직임 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체크포인트에서도 이쪽 건설기계 중장비 쪽 계속해서 산업의 환경이 좋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주가도 그렇네요. 네, 일단은 북미하고 유럽 쪽에서 인프라 투자가 좀 활발한 게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제 과거 이제 중국 시장이 주력이었는데 그 중국 시장이 안 좋아지면서 북미하고 유럽하고 중동 시장으로 국내 업체들이 눈을 돌린 게 어떻게 보면 좀 성공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결국에는 진성TC 이런 종목보다는 현대건설기계, 두산바퀴, 현대인프라코어 이런 메이저 업체들이 좀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두산바퀴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일단 제가 괜찮다 아직까지는 오르고 이격도는 아직 조금 벌어져는 있는데 주가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다. 실적 대비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현대건설기가 강한 거는 현대인프라코와 두산바퀴보다는 그동안에 오름폭이 좀 적어가지고 이제 키 맞추기가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러면은 키 맞추기 나온다고 보면은 71,500원 전고점 여기 테스트 할 것으로 보고 있어 아주 지속적으로 이 업체들 홀딩입니다. 특별하게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좀 홀딩 해보시고 나중에 악재 나와서 추세가 무너진다 그러면 일단은 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원텍, 루트론이 지금 추천주 가운데서 목표가 도달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이 시간에 다 리뷰해 볼 수는 없고 내일 아침에 쭉 정리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오늘 2차전지 앞서선 전고체 배터리만 질문을 드렸는데요. 나머지 종목군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거래를 동반하면서 자그마치 1조가량의 자금이 에코프로에만 쏠렸습니다. 오늘도 거래대금 3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의 급등까지는 아니고 다소 좀 눈치를 보면서 에코프로 보합권 내에서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모화학 쪽 보겠습니다. 코스모화학도 오늘은 다소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연속성을 기대하셨던 분들께 오늘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의 움직임은 약간은 좀 실망스러우실 겁니다. 게다가 미 증시 기술주도 별로 안 좋지만 테슬라는 올랐는데 우리 증시의 2차 전지 전반의 움직임 어제랑은 또 많이 달라졌어요. 하루짜리 어제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특히 에코프로 쪽으로 기관에서 쇼커버링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쇼커버링이 계속 매수를 불러가지고 급등을 한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은 이제 하루 지나니까 다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신이 다시 돌아왔다거나 그냥 그렇게 보고 있고요. 계속 연속성이 나온다기보다는 네. 결국엔 반도체하고 2차 전지나 주고받고 해야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네. 지수도 계속 오를 수 있고 코스닥도 지금 전고점을 2차 전지 힘이 있어야지 도달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지금 테슬라가 지금 8거래일 연속인가 계속 올랐는데 테슬라도 한번 쉬어갈 때는 됐죠. 쉬어갈 때 됐으니까. 2차 전지 쪽은 좀 빠지면 한번 사보는데, 어제처럼 너무 이제 에코프로 기준으로 너무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거 아셨던 분들은, 아침에 잽싸게 매수해서 수익을 거뒀을 수 있을지언정, 하루 지나면은 또 다시 조금 매물 나오고 그런 과정이 좀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어가지고요. 네.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성 계속 좋다. 그러면은 빠지면 사보자. 계속 그 관점입니다. 네,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주거니 받고
양극화권 해야지 지수가 오른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양쪽 다 약합니다. 반도체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단기 고점이 이걸 나왔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까지 일단 3거래일 연속 침묵합니다. 삼성전자는 0.85% 하락하면서 74,400원권 지나가고요. 하이닉스도 1% 정도 하락합니다. 문제는 중소형주들 그동안에 이 엔비디아 효과다 하면서 급등을 했던 종목군들이 비교적 크게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페타시스가 5% 정도 하락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IT 쪽 보겠습니다. 뭐 애플발이라든지 이쪽 영향을 받는 쪽. 라운텍 같은 경우도 비전 프로 나오고 나서 주가 꺾였죠. 오늘 5% 정도의 약세권의 흐름 띄고 있고, 그리고 OLED 쪽, 디스플레이 쪽, 삼성 디스플레이 쪽 후광 효과 봤던 힘스도 한 4% 정도, 인베니아 이쪽 OLED 쪽도 약하고요. 그리고 DDR5 기판 쪽에 코리아 서키트, 심텍, 대덕전자 모두 다 약세권의 흐름을 띄고 있습니다. IT가 단기 고점 나온 건가요? 일단 나온 것 같아요. 일단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한번 고점이 나왔는데 여기서 뭐 그날 조금 이제 돌파를 시도하려는 모습이 여기에서 나왔지만은 결국에는 조금 다시 음봉으로 나오고 오늘 11선 이탈하고 21선까지는 밑에 조금 아직 이 차이가 있지만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뭐 7만 원대 사는 것보다는 좀 더 기다렸다면 6만 원대 사는 게 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좀 더 기다려보면 좋은 뭐 매수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뭐 큰 폭으로 밀려 내려온다거나 어제 일단 삼성전자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한 뭐 거의 천억 정도 좀 이쪽에서 좀 파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조금 주의를 해보자. 너무 이제 무턱대고 좋다 언론에서 접근해서 뭐 나오는 것은 너무 믿지 말고 좀 전체적인 지수도 오늘 조금 조정, 미국에서 기술주도 조정. 좀 주의를 해보는 게 좀 좋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기술주, 성장주 이쪽으로 조정이 좀 나타나다 보니까 경기 민감주, 대형주 가운데선 경기 민감주들이 좋네요. 어제도 해운주 HMM이 움직였는데 오늘도 HMM 플러스권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쪽 좋습니다. 조선,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이 조선 빅4 나란히 상승하고 있고요. HD 한국조선해양 신고가네요.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신고가 급등까지는 아닌데 꾸준히 페이스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기록을 쓰고 있는 조선 섹터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 쪽 이쪽이 오늘 사이클 산업 쪽이 좋은데 조선해운 쪽 봐주시죠. 네, 조선해운 쪽은 계속적으로 좋은 소식 나오고 있고 수주 잘 되고 있고 친환경 선박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 그런 것 때문에 계속 이제 강세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좋아요. 좋고 일단 가지고 계신 분은 계속 홀딩 하시면 될 것 같고 특별히 지금 악재가 나온다기보다는 언론에서도 좀 띄워주는 분위기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페노션 HMM 어제도 강하고 오늘도 이제 강한 모습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HMM은 아니지만 이제 페노션 같은 경우는 SG 증권 주가 조작 그 같이 이제 할인 그룹 아닙니까? 좀 연관이 돼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바닥은 잡은 모습이에요.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이고 그런 영향권에서는 이제 좀 벗어났다라고 보고 있고 경기 민감주가 강한 거는 최근에 이제 다우 지수가 바닥을 확인하면서 미국에서 확인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좀 연동돼서 흐름이 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요즘에 오늘은 특히나 안 봤던 종목군들이 좀 강하네요. 보험 왜 오르나요, 오늘? 보험이 지금 미래에셋 생명이 가장 강한데 한 13% 정도 오르고요. 이 한 종목만 오르면 무슨 재료가 있나 싶을 텐데 흥국화재,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한화생명, 현대해상 다 오르고. 보험주 오르는 거는 지금 미국 시장에서 뭐 금리는 6월은 스킵 뛰어넘을 것으로 금리 인상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캐나다가 금리 인상을 하면서 7월 달에 금리 인상 미국 시장에서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어요. 6월 달에 뛰어넘는 거는 6월 달에 CPI가 13일 날 발표되고 14일 날 금리 결정이 되는데 하루 만에 스탠스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고 있고 역시 지금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미국 시장에서 오늘도 강세가 나타났습니다. 역시 그거에 같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만약에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전망이 되면은 미국에서 단기물이 2년물하고 10년물 같이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시장 금리가 좀 움직일 것이에요. 저는 그거의 수혜를 보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 팔았던
이제 역마진한 보험들 2000년 초기에 팔았던 그런 것들은 뭐 어느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영향을 받는.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하회하다가 종가상으로는 1,300원 선 초반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여기에서 1,200원 선 진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진 분들도 계셨을 텐데요. 오늘장 다시금 또 오름세 나타내면서 1,310원에 이 육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동향 상황입니다. 뉴욕 채권 시장에서 미 2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4.605%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전장 대비 약 8bp 이상 오르면서 그런 가능성을 반영했는데요. 여기에다가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환율은 1,300원 선이 일단은 단기 하단이라고 인식이 되는 가운데 1,300원대에서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장중 주시장의 흐름 및 위안화 움직임에 따라서 추가 상승 또는 반락이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예상 환율 밴드 알려주세요. 네, 1,290원 후반대, 1,300원 선에서는 아무래도 결제 수요가 우위를 보이면서 하단이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이상의 레벨에서는 수출업체 내고 물량, 즉 달러 매도 물량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환율은 1,300원 중후반대에서 주된 거래 범위를 형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03원에서 1,313원의 거래 범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많이 열어두셨네요. 1,313원 정도까지도 가능성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환율 동향 점검해봤습니다.